예, 반갑습니다. 나상입니다. 오늘은 11강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만나 뵙습니다. 오늘 주제는 서류 통과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. 어쨌든 여러분이 취업을 하시려고 그러면 스타트 라인이 서류 전형이 되잖아요. 그러니까 서류 전형을 통과해야 취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니까 이 서류 통과에 대한 얘기입니다. 서류를 가지고 평가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. 가뜩이나 바늘구멍 같던 취업시장도 더욱더 어렵게 됐습니다. 25세에서 34세 사이 청년층이 가장 고학력인 나라입니다. 그런데 그만큼 고학력 청년 실업자가 유독 많은 게 특징입니다. 채용은 사실은 여러분의 관점으로 보면 입사를 하는 거지만 기업의 관점으로 보면 필터링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. 자, 일단은 어느 기업이든지 요즘은 서류 전형, 적성 검사, 면접 이렇게 3단계를 거치게 돼 있죠. 이 중에 스타트 라인은 서류 전형이라는 거고요. 서류 전형의 평가 방법은 첫 번째는 이력서 평가입니다. 적정 스펙을 가지고 있는지를 판단을 하는 거고요. 자, 두 번째 자료는 자소서입니다. 그죠? 자소서를 읽어보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건데 제 경험이나 제가 조사했던 자료들을 좀 모아보면 이력서의 점수 비중하고 자소서의 점수 비중이 얼마나 될까? 제 조사로는 7대3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. 물론 요거는 회사마다 다소의 차이가 있고 또 회사 안에서도 이공계냐 인문계냐에 따라서 약간 달라질 수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통계를 내보면 7대3 정도가 가장 평균적입니다. 그러니까 어찌 보면 여러분 생각에는 사실은 서류 전형할 때 자소서가 중요할지 모르겠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아닙니다. 아직은 이력서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. 이력서가 70% 정도, 70점 정도의 비중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자, 그래서 오늘은 이력서가 어떻게 평가되는지 그거에 대한 쪽으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. 제가 그 자료 두 가지를 띄워놨는데요. 왼쪽에 있는 자료는 1000대 기업의 서류 전형 기준표입니다. 여기 보면 여러 가지 평가 항목이 있고 점수가 이렇게 돼 있죠. 자, 오른쪽에 있는 거는 500대 기업의 서류 전형 기준표예요. 두 가지를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. 그 왼쪽에 있는 1000대 기업의 기준표를 보시면 학력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. 학교, 학점, 전공 이 세 가지를 해가지고 총 45점을 평가한다고 돼 있고요. 그 다음에 어학이 주로 영어를 가지고 10점을 주고 경력을 가지고 10점, 그 다음에 자격증을 가지고 10점 이렇게 해서 어학과 경력과 자격증이 합쳐서 30점을 준다고 돼 있습니다. 그 다음에 5, 6, 7번에 나와 있는 대외 활동하고 해외 연수하고 봉사활동 요거는 예전에 비해서 사실은 중요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. 그래서 요즘은 대부분의 기업이 가점 정도로 처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. 기타 이제 그 이력서에 속하지 않는 게 자기소개서죠. 이 자소서가 25점 정도를 점수를 준다고 나와 있거든요. 자, 요거를 제가 앞서 설명드린 7대3하고 비교해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. 그죠? 어쨌든 이력서의 항목을 가지고 점수를 내는 게 75점이고 자기소개서가 25점이라는 거죠. 자, 요게 이제 1000대 기업의 기준이고요. 오른쪽에 있는 거는 500대 기업의 기준인데 요거는 약간 기준이 다릅니다. 뭐냐면 자소서를 빼고 이력서의 항목만 가지고 몇 점을 주는지를 조사를 한 거거든요. 여기 보면 8개의 스펙이 나옵니다. 위에 보시면 점수가 좀 큰 것들이죠. 졸업 시점하고 졸업 평점, 학점이라는 거죠. 그 다음에 전공의 적합성, 그리고 출신 학교. 요 네 가지가 결국은 19점부터 14점까지 이렇게 준다라는 거거든요. 이게 이제 사실은 중요한 네 가지 스펙이 되고 밑에 또 네 가지가 있습니다. 어학 능력하고 자격증하고 경력하고 해외 연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인 거죠.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를 가지고 추가 점수를 준다라는 건데 여기 보시면 옆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1000대 기업의 기준하고 500대 기업의 기준이 공통되는 게 있어요. 예를 들면 학교, 학점, 전공의 관련성은 두 기준에서 전부 다 중요하다라고 나옵니다. 그죠? 1000대 기업에서는 1, 2, 3위, 500대 기업에서도 2위, 3위, 4위가 되거든요. 그래서 어쨌든 요거는 모든 기업이 중요하게 본다라는 거죠. 그 다음에 500대 기업의 기준표에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. 뭐냐면 1000대 기업에서는 공백기 2년 이상이 되면 유의사항으로 검증을 하는 걸로 나오는데 500대 기업에서는 초등학교 졸업 시점, 그러니까 공백기가 얼마냐라는 게 제일 큰 점수치를 준다라고 나와 있거든요. 자,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최근 들어서 그 기업마다 공백기가 길어질수록 점수를 좀 차이를 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최근에 그 공백기가 길어지는 친구들이 많아지면서 공백기도 하나의 점수화가 돼가고 있다. 그런 경향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여기서 500대 기업의 이 8가지 적정 스펙을 가지고 보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일단 졸업 시점하고 출신 학교는 내가 바꿀 수가 없는 거잖아요. 지금 만약에 졸업을 안 하셨거나 4학년이라고 그러면 학점을 잘 받는 거하고 전공에 관련되는 경험들을 쌓아주는 거,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스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두 번째 쪽은 어쨌든 점수는 좀 작지만 그래도 내가 이렇게 그 노력을 해서 올려줄 수 있는 게 뭐냐면 어학하고
자격증하고 경력이라는 거죠. 그래서 8가지 스펙을 보시고 뭐 이미 픽스가 된 거는 내가 고칠 수 없는 거잖아요. 고칠 수 없는 것들은 미련을 버리시고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항목들 그쪽에 이렇게 포커스를 좀 맞춰주시는 게 어쨌든 실효성이 있는 노력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그 어학연수와 봉사에 대한 중요성을 아직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걸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. 자, 여기 보시면 해외 연수가 천대 기업에서는 플러스 2점을 준다고 돼 있거든요. 봉사활동도 플러스 1점을 준다고 돼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항목 중에 사실은 보면 점수 비중이 제일 낮아요. 그리고 500대 기업의 자료를 보더라도 이 해외 취업이나 어학연수 이런 것들은 가장 점수가 낮습니다. 6점을 준다고 돼 있잖아요. 그래서 어찌 보면 어학연수나 봉사활동은 최근의 경향을 보면 일종의 과잉 스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그쪽에 대한 어떤 노력보다는 오히려 대학을 다니실 때 동아리나 스포츠 활동을 열심히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. 삼성의 이력서를 보면 그 대내 활동에 이렇게 돼 있어요. 여기 활동의 구분이 동아리 활동, 스포츠 활동, 그 다음에 기타 연수상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거든요. 그래서 오히려 동아리나 스포츠 활동 같은 것들을 대학생 활동에 해주시면 그 내용을 이력서에도 기재를 할 수가 있고 또 거기서 좋은 내용은 스토리로 가져와서 자소서에서도 그 내용을 녹여줄 수가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오히려 해외 뭐 연수를 간다든지 해외 취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보다는 오히려 대학 내에서 건전한 동아리 활동이나 스포츠 활동을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취업에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또 하나 많은 학생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대기업이 어려우니까 중견기업을 노려보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친구들도 꽤 많거든요. 근데 그것도 사실은 관점을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. 뭐냐면 오히려 중견기업이 대기업보다 서류 통과는 더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. 자,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. 그 500대 기업의 기준표를 가지고 중요한 4가지 스펙, M4하고 메인4 스펙이라는 거죠. 그 다음에 밑에 있는 4가지, 서브4 요 4가지 이렇게 제가 구분을 했는데 어쨌든 대기업은 이 M4하고 S4의 그 스펙을 보고 기타로 또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를 봐요. 예를 들면 전공학점이라든지 대내 활동, 연수상 또 제2외국어가 있으면 또 가점도 주죠. 그 다음에 직무 수상 같은 게 있으면 또 가점을 주고 이러거든요. 그래서 어쨌든 대기업은 여러 가지 항목을 가지고 서류 전형에 점수를 내지만 중견기업은 달라요. 중견기업이 대기업하고 다른 점은 첫 번째로 평가 항목이 적어요. 대부분의 중견기업은 한 4가지 정도의 스펙만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. 학점, 그 다음에 전공의 연관성, 그 다음에 출신 학교, 영어 점수 이 정도의 4가지 항목만 가지고 서류 통과자를 검증을 하게 되니까 사실은 대기업보다 서류 전형이 어려운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. 중견기업이 또 서류 통과가 어려운 두 번째 이유는 채용 규모로 보면 어쨌든 대기업보다는 채용 규모가 적거든요. 그래서 어려운 점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세 번째 이유는 정말 신입사원보다는 중고 신입을 선호해요. 동종업계에서 유사한 직무를 해본 그 중고 신입일수록 좋은 평가를 주기 때문에 오히려 신입사원들이 중견기업을 들어가기는 오히려 대기업보다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제가 그 증거를 보여드리면 이게 상반기 올해 2020년 상반기 케이스인데요. 서류 통과율이 삼성이 42% 정도 나왔어요. SK가 31% 나왔고 LG가 27% 정도 나왔는데 제가 조사했던 반도체 관련되는 중견기업은 오히려 20% 언더거든요. 그러니까 대기업보다도 서류 통과율이 훨씬 더 낮게 나왔습니다. 그래서 이걸 보시면 대기업을 그냥 지나치지 말라라는 거죠. 오히려 내가 학점이나 학교에 대한 이런 그 비읍한 항목이 있을수록 오히려 대기업이 더 서류 통과 확률이 높은 경우가 많거든요. 그래서 대기업부터 일단은 타깃을 삼아서 준비하시고 탄탄한 중견기업도 같이 대기업하고 같이 준비하시는 게 저는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오늘은 기업들이 서류 전형을 평가할 때 어떤 기준을 주로 가지고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같이 하는 게 왜 필요한지 그거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요. 이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타깃을 정하고 취업을 설계하시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